안녕하세요.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. 그동안 안녕들 하셨지요? 이제 곧 졸업 시즌이 다가오네요.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. 물론 이제 테라피스트들이 오고 ABA도 받고 또 때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센터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.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 저희 아이가 OT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, 한동안. OT 프로바이더를 찾아서 이제 OT를 이제 새로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.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집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아이가 엄청 던졌어요. 리모컨도 그 케이블 셋탑박스에 오는 타임워너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회사에서 준 리모컨은요, 수시로 가서 바꿨어요. 계속 망가지고. 그리고 저쪽 집에 있을 때,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TV가 한 3대 정도 망가졌습니다. 내가 자꾸 던지니까 개념 없이 던지잖아요. 막 하늘로 던지고 옆으로 던지고 다행히 사람이 맞은 적이 없어서 그러지. 그래서 다행히 TV가 싸져서 TV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. TV가 많이 쌓였잖아요. 그래도 뭐 매번 갈기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동안 안 갈았어요. 그냥 내비뒀다가 이제 이사 오기 한 두세 달 전에 저희가 새로 TV를 바꾸고 다행히 그걸 안 망가지고 이사하러 왔습니다. 근데 왜 환경이 중요하냐면 저희 아이가 이사 오고 나서 우리가 그 아이의 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어 줬어요. 전에는 그 테라피룸이 아이 방 안에 테라피하고 자는 장소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거기가 자는 곳인지 테라피룸인지를 굉장히 컨퓨즈 했거든요. 근데 이사 오면서 데즈네이터 룸을 만들어줬어요. 테라피룸, 그 다음 아이 방 따로.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이 공용으로 쓰는 룸 중에 하나를 테라피룸으로 줬습니다. 그때 뭐가 좋아졌냐면 던지는 습관이 형격하게 줄었어요. 그러니까 I will say 98%가 줄어들었어요. 거의 안 던진다고 봐요. 그때에 비하면 거의 안 던져요. 그러니까 왜 집안의 환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? 물론 형편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, 콘도에 사시는 분들, 되게 사실 제한도 있죠. 거기다가 또 형제 자매가 또 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게 환경을 조성하기가. 그래서 저는 그 콘도에 사시는 분들을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게요. 거라지를 아이들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차들 밖에다 많이 대시잖아요. 거라지가 창고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를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거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물론 저희가 환경을 좀 바꿔보니까 훨씬 좋아지더라. 이게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그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에서 이 기사가 있었어요. 뭐냐면 완벽한 환경을 집안에서 만들기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사실 이게 나온 지 한 2달 됐나 봐요. 근데 저도 사실 무심코 읽고 지나가다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하고 자세히 이제 매거진들 다시 읽다가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코비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. 지금 학교들이 오픈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셧다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많이 코비드 주사를 맞았고 혹시 부모님들 맞으셨나요? LA 사시는 분들은 캐스텔에 워크인으로 주사를 놔준다 그랬어요. 그리고 그 약국에 그러니까 드럭스토어 가면 놔준다고 들었고요. 저는 저희 병원을 제가 다니는 병원을 통해서 맞았습니다. 저희 와이프는 카운티에서 해주는 걸로 맞았고요. 그래서 저희 집은 근데 애들이 문제잖아요. 애들이 안 맞았으니까.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젊은 사람 글쎄 20대부터 40대 뭐 다 맞으면 좋겠어요.
대통령이 다 맞으라고 그렇게 이제 레디를 시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죠. 음. 근데 이게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루하루의 루틴된 생활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캄하게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센서리나 그런 그 반복 행동이라든가 상동 행동들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10가지 팁을 이 잡지에 써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쉐어할게요. 첫 번째 팁은 그 잔잔한 음악을 백그라운드로 깔아라입니다. 그러니까 잔잔한 백그라운드 음악을 깔아놓으면 때로는 이게 와이트 노이즈화 돼서 아이들의 센서리를 캄하게 해준다 그래요.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뮤직 있잖아요. 뭐 이게 클래시컬 뮤직일 수도 있고 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팝도 인스트루멘탈이 있으니까요. 그런 걸로 틀어주면 아이들의 어떤 그 스펙트럼 그 이상 증상에 그 좋아진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한답니다. 그 잔잔한 음악이 잔잔한 음악을 깔아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좋은 향기를 주변에 놔둬라입니다. 그 디퓨저라든가 이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면 에센셜 오일 중에 카모마일하고 라벤더가 이렇게 릴렉세이션을 준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오일을 곳곳에 놔두면 아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렇게 카운다운 돼서 그 어떤 태스크에 포커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 제 컴퓨터가 오늘은 저를 도와주질 않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비주얼 스케줄. 세 번째가 비주얼 스케줄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브리데이 루틴이 있잖아요.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교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테라피인데 테라피 안에도 뭐 0시부터 1시까지는 이것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이것을 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하고 어떠한 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에 관한 거, ABA에 관한 거 등등을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드에서 이렇게 그림화 시켜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. 저희도 요번에 어저께 저희 아이가 스쿨 IP를 했거든요. 우리 애가 루틴은 되게 잘 따라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좀 루틴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 아직 뭐 저희도 그래서 비주얼 스케줄 보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비주얼 초이스 보드라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.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선택 목록들을 그림화 혹은 심볼화 시켜서 보드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 놓으면 아이가 뭘 하고 싶을 때 가서 포인트 할 수도 있고요. 말을 자유롭게 하는 애들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겠죠.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proactively engage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보드를 만들어 주면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자기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하네요. 근데 low arousal tone이라 그러네요. 낮은 보이스 톤으로 calm하고 왜냐면 저도 우리 작은 애를 보면 애가 understand는 하는데 호명을 해도 때로는 요즘은 10번 중 8번은 쳐다봐요. 굉장히 좋아진 건데 그래도 안 볼 때 있잖아요. 그러면 크게 불러요. 막 소리 지른다. 야! 뭐 이런 식은 아니어도 이름 부르면서 크게 소리 지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calm한 보이스로. 그래서 아이가 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앵자이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앵자이리에 대한 그 익스프레션이 나오지 않도록 그 로우 톤을 유지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랜지션 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에서 이 액티비티로 옮겨갈 때 어떤 사인을 하나 두는 거죠.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옮겨간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쓰는 거는 first study and then you take a break or
first, to some, 뭐, break를 했다면, 이제 뭐, task를 하고 나서 break라고, 뭐, first, whatever, study, whatever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게 있다면, 아이가 그걸 알고, 그거에 맞춰서, 이렇게, A라는 액티비티에서 B라는 액티비티로 스무드한 트랜지션이 된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, 칠 스페이스. 아이가 가서 이렇게 캄하게 있을 수 있는. 그러니까 보통은 TP 텐트 같은 게 있고요. 저희 아이는 블랭켓을 너무나 갖고 블랭켓 갖고 가서 코너에 가서 놉니다. 이런 코너들이나 아이가 그 센서럴리 캄다운 할 수 있는 플레이스, 그 집 모양이나 기차 모양의 이런 컬랩서블 텐트들이 있잖아요. 컬랩서블 텐트 안에 이불이라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토이를 넣어놓으면 아이가 어떤 그 프레셔가 왔을 때 브레이크 타임 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스스로 캄다운하고 칠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. 사실 이런 건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런치나 어떤 스낵을 먹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 주라. 그래서 그 스낵이나 밀이나 이런 거 먹는 공간은 거기서 먹는 걸로.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단촐한. 그러니까 식탁에서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식탁이 깨끗해야 되겠죠.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센서럴리 방해를 받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미니멀라이즈드 해야 돼서 심플하게 놔두면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무브먼트 브레이크라 그래서요.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, 애가 15분에서 20분 혹은 이게 attending span이라고 그러죠.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.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고 every 10 minutes or 15 minutes or 20 minutes에 끝난 다음에 even 5 minutes 하고 브레이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뭐 이번 같은 태스크라 그래도 그 라이딩 하는 태스크를 하더라도 5분 했으면 브레이크를 주고 다시 라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무브먼트 브레이크를 주라고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너 너무 잘했어, 너 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편안해지고 컨피던스 회복이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기대고 있어야 될 곳이 집이니까요. 사실 보더라인에 있어서 정상 범위로 들어가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. 이런 아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더 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그 mentally, emotionally, physically, spiritually 이런 거에 대한 그 바더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되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에 나와 있는 완벽한 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눴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